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을 위한 상대방의 장점 찾기 중 노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은퇴 후의 노인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베이비 부머 첫 세대인 1955년생이 처음 노인 범주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베이비 부머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이 65세가 되는 2028년까지 매년 60만 내지 70만 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요.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유력합니다. 은퇴한 후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다시 일터로 향하는 한국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하는 고령층 비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로 처음 올라섰습니다.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습니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정년을 한참 넘긴 나이에도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었을 뿐만 아니라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만년 1위였던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뜻하지요. 취업자의 구직 희망자 및 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한국이 34.1%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습니다. 이는 전혀 반갑지 않은 기록이지요. 한국 노인이 유난히 건강해서 일 욕심이 많아서 고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OECD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릅니다. 이 역시 OECD 1위로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1명은 노인이 됩니다. 204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해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추강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G5 국가인 미국 23.1%, 일본 19.6%, 영국 14.9%, 독일 10.2%, 프랑스 4.1%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촉발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견 및 기간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에고 비용이 높아 기업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청년의 구직난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노년의 구직난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55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고령층 3명 중 2명 이상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기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근로심한 고령층 중 58.7%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이나 건강유지를 위해서 장래 근로를 원한다는 응답자를 모두 합쳐도 35.2%에 불과했습니다. 노인 대다수가 생계를 위한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요. 특히 고령층 남성 중에서는 77.4%가 근로를 희망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 찾기는 세 가지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생각, 느낌, 행동 등이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 스티블랜드 하드웨이 모리슨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 사회운동가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스티비 원더의 콘서트에서 그를 아주 훌륭한 음악 천재, 영어로는 Great Musical Genius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비 원더는 어릴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소년 시절 눈먼 흑인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유아기 때 인큐베이터의 산소 과다 공급으로 망막이 손상돼 실명한 그는 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의 교실에 쥐가 들어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쥐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그는 귀가 밝아서 쥐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쥐는 바로 잡혔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 반에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특별한 귀를 갖고 있단다. 이렇게 선생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인 중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역임한 동문 M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공부를 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생계문제 해결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M은 취업을 위하여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취업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M은 포기하지 않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약 300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드디어 취업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역할로 취업한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을 이동해드리는 차량 운전사로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M은 만족하였습니다. M이 이력서를 보낸 채용 사이트들입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 등입니다. 이외에도 스카우트, 벼룩시장, 잡플래닛, 알리오, 비프렌자, 몰드잡점 수많은 사이트가 있지요. 오늘날 지인 M과 제가 대화를 나눈 내용 중 주요 내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승합차 운전사로 재취업하였다. 4시간짜리 업무로. 그동안 너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말 축하해. 이력서를 300군데나 더 제출했다. 너같이 노력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일하면 건강에도 좋아. 즐겁게 일하길 바래. 이상으로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을 위한 상대방의 장점 찾기 사례 중 노력에 대한 인정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